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밥 티어리스트입니다. 이거 왜 이제 시작했지? 자, 여러분 잘못 알려진 정보가 있습니다. 승우 아빠는 국밥을 싫어한다. 아니요, 국밥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잘 먹지 않을 뿐이죠. 왜 잘 먹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먹어서. 갈비탕이네요. 야, 국밥 쪽에서 갈비탕은 상족이죠. 이게 여기 있어도 되나? 라는 느낌인데 가격을 안 따지면 갈비탕 뭐에 쓰죠? 국밥이 뭡니까? 가성비 음식인데 보통은. 요즘은 솔직히 가성비 음식이 아니잖아요. 국밥 요새 10,000원 넘는 데가 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햄버거 세트 먹을 바에야 뜨끈한 국밥 먹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국밥 먹을 바에야 뜨끈한 햄버거 세트 먹지 약간 이렇게 됐어요. 콜라에 감튀도 나오는데 왜 국밥 먹냐? 든든한 국밥은 사라진 이미지다. 하지만 그 와중에 갈비탕? 우리가 국밥을 먹을 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단백질 섭취가 가능한 국밥이냐 아니냐예요. 왜냐하면 한 그릇을 먹을 때 나트륨하고 쌀만 먹는 건 뭔가 부족해. 건더기도 좀 많고 풍부해야지 약간 좀 든든한 국밥 먹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갈비탕 고기는 뼈를 듣고 뜯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좋을 수밖에 없다. 갈비탕은 저는 불변의 S라고 생각하고요. 도가니탕입니다. 도가니탕은 우리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쫄깃쫄깃한 게 특징이죠. 마치 그 족발의 그 발 부분을 이제 삶아놓은 것 같은 보들보들한 그 식감 때문에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도가니탕의 이 도가니 부분을 한 10점 이상 먹게 되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질립니다. 그래서 초간장이나 부추무침이나 이런 거 아니면 그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는 초간장 이런 게 없으면 금방 물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게다가 이 도가니탕의 국물 같은 경우에는 좀 뽀얗고 진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B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질림 확률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돼지국밥입니다. 전 돼지국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 돼지 육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돈코츠 라면도 되게 좋아하고 돼지 육수에서 나는 살짝 올라오는 잡내 이런 거에 전혀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돼지국밥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때만 해도 가성비가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는 모르겠네요. 예. 저는 돼지국밥이 S티어에 갈 만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국밥들이 소뼈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돼지국밥은 또 돼지뼈를 이용해가지고 이것만의 특색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돼지국밥이기 때문에 부속물이나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넣어주는 그런 집들이 많아가지고 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든든하고요. 여러 가지 맛을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국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떡만둣국. 사실 저는 떡만둣국이 국밥인가? 라는 생각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어요. 왜냐면 떡만둣국에 밥을 말아 먹잖아요. 만두피, 떡국떡, 쌀까지 해가지고 탄탄탄이거든요. 잠을 안 잘 수가 없어. 바로 식곤증이 밀려오기 때문에 수면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밥 티어를 할 때 떡만둣국은 약간 선을 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는 D 정도에 위치하게 하겠습니다. 국밥에 떡만둣국이 들어가는 건 조금 에바 아닌가. 자, 닭게장이죠. 닭게장과 육게장이 있나요? 육게장 어딨어? 왜 육게장이 안 보이죠? 자, 그럼 이제 닭게장과 육게장의 차이. 닭 가슴살 찢은 게 들어가고 양지 찢은 게 들어간다. 그다음에 육수의 베이스 빼고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훌륭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S티어에 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육개장은 기본적으로 고추기름을 띄우고 고춧가루를 넣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칼칼한 맛이 나고 이 칼칼한 맛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단맛이 나는 식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요. 특히 대파 같은 거를 오랫동안 삶으면 진액에서 나오는 단맛 때문에 칼칼함을 완화시켜 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꼭 들어가는 달걀 푸른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중화를 시켜주는 느낌도 있고 이 질깃질깃한 느낌의 토란대라던가 이 씹히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고사리라던가 적당히 어우러지면서 여러 가지 식감이 납니다. 이 건더기를 어느 정도 먹은 다음에 밥이랑 같이 먹을 때도 좋고 그래가지고 S티어가 아닐 이유가 없다. 다음은 소고기 국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레토르트로 나오는 국밥류 중에 가장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게 소고기 국밥이에요. 소고기 국밥. 약간 그 장국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된장, 간장, 고춧가루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내고요. 고추장을 쓰지 않는 이유는 고추장은 만들 때 찹쌀풀을 넣어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끓이면 국물이 점성이 생깁니다. 맑고 개운하고 시원한 느낌을 줘야 되는데 점성이 생기면은 약간 끈적끈적하면서 짬뽕 국물 같은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끓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제가 그 승아빠 요리 채널에서 제품 리뷰를 했을 때도 1등을 한 제품이 이제 소고기 국밥이었거든요.
되게 무난하고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맛입니다. 근데 저는 A 주도록 하겠습니다. S로 올라가기에는 임팩트가 좀 부족해요. 얘가 뭔가 얘만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히 없는 그런 느낌? 자, 곰탕입니다. 곰탕. 저는 곰탕이 싫어요.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인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여행을 갈 때마다 10리터씩 끓여져 있었거든요. 저는 곰탕을 볼 때마다 PTSD가 자꾸 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집곰탕은 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곰탕을 대량으로 끓일 때 소금을 넣으면은 계속 끓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염도 잡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소금을 맞춰서 넣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는 맛소금이 없었고 굵은 소금밖에 없었어요. 집에서 쓰는 소금이. 그래서 굵은 소금으로 곰탕 맛에다가 감칠맛을 집어넣기에는 부족해. 그냥 이제 그냥 소금만 나는 뿌연 국물이야. 난 이게 너무 싫었어. 곰탕 D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그래서 곰탕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 가가지고 설렁탕 프랜차이즈 돼가지고 기본 메뉴를 딱 시켰는데 간이 안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집은 안 가요. 옆에 있는 조그만한 그 스텐 그릇에서 휘어진 숟가락으로 넣어가지고 후추랑 소금 넣어야 되는 거 있죠? 그걸로 내가 직접 맞춰야 되는 곳은 안 가요. 간이 맞춰져서 나오는 데를 가요. 셰프의 맛, 셰프의 염도 이게 있는 데를 갑니다. 셰프의 맛을 원해요. 굴국밥 안 먹음. 안 먹어. 바다에서 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거 굴. 안 먹어. 자, 나주곰탕입니다. 나주곰탕의 특징은 약간 그 황동색이 나는 국물 아닐까? 근데 저는 이 나주곰탕의 깔끔함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이제 계란 고명이 들어가는데 계란 고명이 들어가는 모든 국밥은 훌륭한 국밥이다. 제가 예전에 그 한남 오거리 쪽에서 일을 했을 때 무슨 대학교 병원이 거기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 나주곰탕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진짜 많이 가가지고 먹었어요, 점심으로. 근데 요새는 나주곰탕집 많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것 같은데 저는 좀 후순위로 빠지는 곰탕이 아닐까. 추어탕 안 먹죠. 네, 추어탕 안 먹습니다. 왜냐? 추어탕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10살 때쯤인가 아버지가 이제 추어탕집에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추어탕이란 게 아시다시피 미꾸라지를 갈아가지고 만든 국물 요리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잘 안 갈린 상태에서 큰 뼈가 좀 남아있는 상태로 추어탕이 끓여졌는데 그걸 이제 먹은 거지. 그걸 먹으면서 목에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병원까지 간 적 있어요. 캑캑거리면서. 요걸 이제 그 가시를 이제 빼는 거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 도와준 적이 있어. 그 애들한테 처음 먹일 때는 새로운 걸 먹이는 건 좋은데 이렇게 PTSD가 걸릴 만한 음식을 주면 안 됩니다. 이러면 못 먹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완성도 있는 음식을 맛있는 걸 먹여야 얘네가 거부감이 없어요. 자, 황태해장국. 국밥집에 가서 황태해장국이 있고 소고기 국밥이 있고 둘 중에 뭐 먹을래 하면은 저는 황태해장국을 먹습니다. 일단 그 국물 요리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느꼈을 때 오히려 동태국이나 생살이 들어가 있는 물고기보다 한번 이렇게 말려가지고 수분을 어느 정도 제거한 녀석들이 국물을 냈을 때 훨씬 더 진하고 맛있는 국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론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버섯 같은 것도 그냥 버섯을 넣은 것보다 말린 버섯을 넣은 게 훨씬 더 국물이 잘 나오고요. 제가 사회 시간에 황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말이죠. 해풍에 말린 명태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말리면 안 돼. 해풍에 말린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짭조름한 향과 바다의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그래서 이 황태해장국은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 얘는 S다. 왜? 갈비탕, 돼지국밥, 닭게장을 먹어도 황태해장국이 생각나는 날이 있어. 그것만으로도 이 S급에 올라갈 확률이 충분하다. 특히 이 황태해장국에 같이 들어가는 그 두부와 맑은 육수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갑자기 이제 술 생각이 나고 침이 꼴깍 삼켜지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태해장국은 S가 될 수 있다. 자, 내장탕. 저는 이 내장탕 어디를 좋아하냐면 그 인천 쪽에 보시면 김포로 넘어가는 사이에 1차선 도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이렇게 넘어가면은 오른쪽에 주차장 조금 컨 상태로 있는 국밥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파는 이제 내장탕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 되게 맛있거든요. 일단은 선지국도 같이 파는데 거기가 그 선지해장국 맛집이에요. 근데 내장탕도 같이 판단 말이야. 거기가 굉장히 맛있고 일단 내장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내장탕도 많이 먹으면 좀 금방 약간 물리는 맛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요거를 이제 특 사이즈로 시키면은 한 80% 먹으면 약간 '아 괜히 특으로 시켰나?' 이런 느낌이 확 들어. 그래서 국밥은 내가 봤을 때 건더기가 너무 많아도 좋지 않은 것 같아. 집어먹을 게 너무 많으면 뭔가 먹는 과정 중에 과한 피로감이 느껴져. 내가 봤을 때 국밥은 밥을 말아서 먹었을 때 배가 불러야 조금 더 국밥으로서 밸런스가 맞는 것 같고, 안에 있는 건더기만으로 배불러 버리면 더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뭔가 밥이랑 같이 말아 먹었을 때 딱 맞아야 적당한 느낌인데, 이게 너무 뭔가 안에 잔뜩 들어가지고 먹다가 지쳐. 내장탕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돼. 그래서 얘는 한 B 정도. 콩나물국밥 S로 가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그래도 콩나물국밥이면은 가성비 국밥의 약간 원조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얘만한 특징을 가진 국밥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A 정도가 되고요. 저는 콩나물국밥 혼자로는 A를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오징어 숙회랑 모주가 세트가 돼야 된다. 콩나물 국밥집에 가가지고 오징어 숙회랑 모주를 같이 먹어줘야 이 삼합이 완성이 되면서 훌륭한 전주식 경험을 느낄 수 있다고 할까? 그런 느낌입니다. 전주식 콩나물 국밥집에는요, 식탁 위에 날계란이 항상 올라가 있거든요. 이 날계란을 깨가지고 넣고 콩나물로 그 날계란을 덮어줘야 돼요. 그 상태로 한 3분 정도 있다가 먹으면 수란이 딱 완성된 상태로 있어. 안에 그 노른자가 익지 않은 상태로. 그거를 깨가지고 살짝 비벼가지고 또 먹고 콩나물을 같이 먹고 이러면 뭔가 그 튜닝해가지고 먹는 재미도 있고, 사이드로 이제 오징어 숙회랑 모주가 나오면 완벽해진다. 그래서 얘는 A의 상급에 올라갈 수 있다. 솔직히 S까지 올려주고 싶지만 다른 애들이 지금 굉장히 강력해. 마치 4대 천왕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자, 소고기 뭇국 맛있죠. 맛있는데요, 식당 가서 사 먹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집밥이에요. 집밥. 소고기 뭇국 전문점 있냐? 있긴 있어요. 소고기 뭇국 어디서 파는 게 맛있냐면은 한남 오거리에 황태해장국 파는 데서 소고기 뭇국도 같이 팔거든요. 근데 저는 높이 못 쳐줘요. 얘는 급식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빈도수가 너무 많이 노출을 돼가지고 C 정도 하겠습니다. 일평생 먹는 소고기 뭇국의 대부분을 다 집에서 먹기 때문에 굳이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야. 손해보는 느낌 들려. 손해보는 거. 사골 곰탕 입니다. 저는 곰탕을 다 좋아하잖아요. 선지해장국. 저는 선지해장국을 좋아합니다. 선지란 게 무엇입니까? 피덩어리잖아요. 굉장히 가성비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저 선지해장국의 식감이 되게 좋아요. 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거든요. 왜냐면 피라 가지고 먹었을 때 피가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철분향 때문에 철봉 핥는 맛이 나요. 그래서 철봉을 핥았을 때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먹고, 철봉 핥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먹거든요. 선지해장국의 호불호는 초중학교 때 철봉을 핥아봤느냐? 이런 데서 약간 좀 갈려요. 저는 철분 맛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기에는 호불호의 영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C 정도 줍니다. 그냥 저만 좋아할 뿐이에요. 우거지 해장국. 우거지는 고기입니까? 채소입니까? 채소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봐봐요, 여러분. 약간 좀 풀 죽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우거지상이라 그러죠. 별로 좋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막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 너 우거지상이다 이러지 않잖아요. 잘 줄 수가 없다, 얘는. 그냥 D다. 개 억가라고? 그러면 직접 한 다음에 우거지 해장국 여기 올리세요. 근데 마우스는 나한테 있다, 여러분. 우거지는 D다. 우거지 상하. 술국입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술국이 도대체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뭘 술국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왜 술국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 술 먹을 때 먹는 안주용 국물이라고? 그럼 안 먹음.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비싸기만 한 것 같아. 술국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티어에 넣을 수가 없어. 뭐랑 비교할지 모르겠으니까. 자, 순댓국. 저는요, 승아빠 기준으로는 순댓국 안 먹음이에요. 그냥 너무 많은 순댓국을 먹었어. 지금 일평생 먹을 순댓국을 다 먹었어. 나는 안 먹음이야. 근데 있잖아, 국밥 먹는 사람들한테 순댓국은 약간 당파 같은 거거든. 순댓국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국밥 리스트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순댓국은 내가 봤을 때 못해도 25%에서 33%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걸 안 먹음에다가 놓잖아? 댓글창에 와가지고 개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이거를 안 먹음으로 빼는 건 좀 애매하고, 난 솔직히 S에 넣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돼지국밥이 이미 S에 올라가 있는데 순댓국은 돼지국밥과 비교했을 때 이 녀석만의 장점이 있는 건가? 뭐가 약간 좀 마음에 들지 않냐면, 식용 비닐 케이스 당면 순대가 들어간 순댓국을 순댓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난 항상 거기에서 약간 좀 딜레마에 빠져.
그거는 순댓국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맨날 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곳들이 순댓국의 평균을 좀 낮추는 느낌이 있어. 하지만 이 순댓국밥이란 건 순댓국밥 프랜차이즈가 지금 깔려 있는 것만 해도 몇천 개란 말이야. 그래서 인정을 안 할 순 없다. S에 주고 싶지만 당면 순대가 너무 점수를 깎아 먹어서 S는 못 드리고요. A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머리국밥. 소머리국밥엔 정말 소머리가 들어가는 걸까요? 소머리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맛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편육도 그렇고 소고기의 볼살이나 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국물을 내기에 좋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콜라겐 함유도 높고 이래가지고 끓였을 때 진하고 뽀얀 국물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알뜰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좀 가성비 국밥 쪽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약간 그 뽀얀 국물이다 보니까 설렁탕이랑 좀 비교가 되거든요. 소머리 국밥과 설렁탕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약간 설렁탕이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렁탕에는 소면이 들어가고 소머리 국밥에는 소면이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 당면 정도가 들어간다. 개인적으로는 소면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설렁탕이 A가 되어야 되고요. 소머리 국밥은 B 정도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해장국. 오! 제가 아까 얘기해드린 거 거기에요. 양평해장국. 이 양평해장국이 김포와 인천 사이에 검암 그 사이에 있는 건데 양평해장국 맛있어요 이거. 의도적으로 A에 넣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 번쯤 드셔보시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추천하는 의미로 A에 넣고 싶습니다. 자, 이걸 S에 넣지 않은 이유는 뼈다귀 해장국이 S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뼈다귀 해장국이 그냥 S 플러스입니다. 저는 원탑입니다. 저는 여기서 모든 음식 중에 하나만 먹으라 그런다면 그냥 뼈다귀 해장국이 끝입니다. 갈비탕 꺼져. 나는 이거 이기는 거는 없다고 생각해. 순살 vs 뼈. 순살은 2단이야. 뼈가 있어야 돼. 뼈다귀 해장국은. 뼈다귀 해장국은 그 골수 파먹는 맛에 먹는 거란 말이야.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내가 순살 뼈다귀 해장국 파는 집이 있어가지고 먹어봤어. 새 모이만큼 나와. 너무 화가 나. 젓가락으로 이제 뼈 사이에 구멍 내가지고 골수 홀록 하고 이거 먹고 약간 좀 개걸스럽게 먹어야 돼. 뼈다귀 해장국은. 그 다음에 남은 거, 그 우거지 남은 거랑 거기다가 이제 밥 비벼가지고 먹으면 그게 이제 그 진정한 한 끼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오늘의 1등은 I can eat this all day. 뼈다귀 해장국. 나는 매일이라도 먹을 수 있어. 나는 하루 종일도 먹을 수 있어. 뼈다귀 해장국이 차지했고요. 안 먹으면 굴국밥, 추어탕, 술국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밥 리스트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